자, 182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원의 방정식 파트 문제를 풀다 보면 그 3학년 2학기 개념이 생각보다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좀 3학년 2학기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문제 자체를 조금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스럽게 접근해보시고 안 되면은 이제 약간 너희가 배운 스킬들을 사용해서 접근해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해보면 원의 방정식을 줬어요. 두 점을 줬어요. A점, B점. 근데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원이 있을 때 지름이 있어. 삼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생긴다라고 배웠지? 직각삼각형. 증명 한번 해주자면, 직각인 거 몰라. 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 2개, 이등변 삼각형 2개. 따라서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가 180도. (2로) 나눠주면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무조건 9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90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름을 지나가는 삼각형이 등장한다면 항상 이 각도가 9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PAB라고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되도록 하는 P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점에 대한 중점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원의 중심이 한 요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P점이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 P점은 이렇게, 얘가 P1. 그 다음에 P2는 이렇게, P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왜냐면 원의 중심, 이거 지름 지나갔을 때 삼각형 이렇게 만들면 얘가 무조건 90도 되니까. 지름 지나가게끔 삼각형 만들면 얘가 90도가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P1점과 P2점을 어떻게 구하냐? A점 좌표를 6,4로 줬고 B점 좌표를 마이너스 1,5로 줬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좌표를 2,1로 줬으니까 얘가 2,1이니까 이게 지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걸 M점이라 놨을 때 이 P1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AM을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P1이 되는 거지. 2대1 외분점을 구하면 된다고. 요게 P1. P2 같은 경우는 선분 BM을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P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분 BM을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좌표가 P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끝났죠. 이제 공식 대입하면 되니까요. n-n분의 2 곱하기 m점의 x좌표는 4 빼기 1 곱하기 a점 x좌표 6 n-n분의 2 곱하기 m점 y좌표 2 1 곱하기 a점의 y좌표 4를 계산해준 게 요 점이 된다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요. 두 번째, 선분 BM을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똑같이 외우면 n-n분의 2 곱하기 m점의 x좌표 4 빼기 1 곱하기 b점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플러스 1,가 될 거고 2 곱하기 m점의 y좌표 2 빼기 1 곱하기 b점 y좌표 5가 돼서 계산하시면 5, 마이너스 3이구나 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1과 P2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개에 대한 중점 좌표 구해주세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점에 대한 중점 좌표 가면 돼요. 두 개 더하면 3 나오니까 2분의 3, y좌표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다. 두 개를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2여서 마이너스 1 나온다까지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희가 좀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이제 약간 문제 푸는 킥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너희가 원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막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고 183번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도 너희가 좀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 푸는 패턴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A점이 3,2라고 줬고요. 그 다음 원의 방정식을 줬어요. 근데 A점이라는 고정된 한 점과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는 움직여.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움직여 P가. 근데 선분 AP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P점이 만약 여기 있을 때는 선분 AP의 중점 요쯤 찍힐 거고 그 다음에 P점이 여기 있을 때는 선분 AP의 중점이 한 이쯤 찍힐 거고 그 다음에 P점이 여기 있을 때는 선분 AP의 중점이 한 이쯤 찍힐 거고 이런 식으로 너희가 점을 하나하나 찍어 나가다 보면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등장하냐면 이거 점들을 다 연결하면 원 모양이 나온다. AP 중점 AP 중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찍어 나가면 원의 방정식 모양이 나와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 빨간색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알려줄 거예요. 일단 원 위에 있는 점좌표 하나를 A, B라고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P라고 잡았는데 3번 AP의 중점 즉 얘를 M으로 하자면 M은 2개 더해서 2로 나눠준 2분의 A 더하기 3,가 되고 2개 더해서 2로 나눠준 2분의 B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를 알고 있지. 어떤 사실? P점이 원위의 점이다. 즉 대입하면 성립한다. A-1 전체 제곱 B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8이다. 즉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얘를 X좌표로 갖고 얘를 Y좌표로 갖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X와 Y에 관한 관계식이 필요하지. 얘를 X좌표로 갖고 얘를 Y좌표로 갖는 관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와 B에 관련된 식이었던 얘를 X와 Y에 관련된 식으로 변환할 거야. 어떻게? A는 꼴로 고쳐서 B는 꼴로 고쳐서 대입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를 A는 꼴로 고치기 위해선 2를 곱해주시고 3을 넘겨주시면 A는 2x-3이야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를 B는 꼴로 고치기 위해서 2를 곱해주시고 2를 넘겨주시면 2y-2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A는 B는 꼴로 고쳐놨던 이 식들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2x-3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2x-3-1 전체 제곱이 되고 2y-1을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2y-2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은 8이다 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가 이렇게 날라가고 얘는 제곱해주시면 4y 제곱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간단하게 만들면 2x-4인데 둘을 2로 묶어주신 다음 전체 제곱이니까 2는 밖으로 나오면서 4로 나오겠지. 그래서 4가로 열고 x-2 전체 제곱이다 까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x와 y에 관련된 관계식이 정리가 되는구나 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빨간색 원에 대한 반지름 길이가 루트 2가 나와. 루트 2. 현재는 루트 2니까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R 제곱이니까 2파이 나온다 까지 정리할 수 있다. 할만하시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원 위에 있는 점좌표를 A, B라고 잡아줘. A, B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 관계식 율.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다 보니까 중점 좌표를 표현해줘. 그 다음에 얘를 x좌표로, 얘를 y좌표로 갖는 x와 y에 관련된 관계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a는 꼴로 고쳐주고 b는 꼴로 고쳐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에 대입하면 x와 y에 관련된 관계식으로 변형이 된다. 그러면 마무리까지. 오케이? 이 느낌을 좀 기억해주세요. 자주 나와요. 자, 앞쪽에 있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쪽 좀 개념 설명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나오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에 관련된 거, 요 문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너희에게 고정된 두 점을 줘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거리의 B를 주거든. 이런 식으로 거리의 B가 2대1 선분 AP 대 BP가 2대1이야. 그럼 이걸 한번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아마 이걸 보자마자 떠오르는 건 아마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하고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 떠오를 거야. 요 두 점. 근데 이 두 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대1로 거리의 B가 만족하는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점이 찍힌다 볼 수가 있거든. 이런 점. 그래서 이 점들을 다 너희가 찍어가지고 막 찍어보다 보면은 원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망한 것 같은데. 이 원위에 있는 점들이 거리의 B가 2대1로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P점 좌표를 x, y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분 AP 길이를 구해요. 선분 AP는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워줘요. BP 길이를 구해요.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두 마리를 이 자리에 넣어서 관계식으로 변형하면 끝나.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나는 이건 솔직히 비추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넣어서 계산해보면 루트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y 더하기 1 전체 제곱 대 루트 x 빼기 2 전체 제곱에 y 빼기 2 전체 제곱이 2대1이래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해주시고, 여기 2배 돼가지고 쓰기 귀찮은데 2루트 x 빼기 2의 전체 제곱 y 빼기 2의 전체 제곱 루트 x 더하기 1 전체 제곱 y 더하기 1 전체 제곱까지 여기까지 써주시고 나서 양변을 제곱하신 다음에 식을 정리하시면 돼요.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4가 되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에다가 오른쪽 제곱해서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다가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까지. 요거 전개 싹 다 해가지고 왼쪽 넘겨서 정리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거는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식은 아까 은연중에 이야기했던 점 A와 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요 점, 그리고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요 점, 이 두 점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 두 번째는 외분점, 이 두 점을 구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떤 원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두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에요. 무조건이야. 그래서 너희는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3분의 2 곱하기 b점의 x좌표, 얘가 2,2였으니까 2 곱하기 b점의 x좌표는 4, 1 곱하기 a점의 x좌표를 더해주고 컴마 더한 것분의 2 곱하기 b점 y좌표는 4 마이너스 1 똑같이 돼가지고 1,1 나와요. 그 다음에 외분점 좌표 같은 경우는 n-n분의 1분의 2 곱하기 b점 x좌표가 4였고 1 곱하기 a점 x좌표 마이너스 1이었는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1,가 되고 마찬가지로 4 플러스 1 돼가지고 5,5가 나와. 여기까지 구해놓고 이 두 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끝난다. 오케이? 그러면 뭐 끝났지. 원의 방정식 나와있고 이 두 점을 지름으로 가자. 1,1 5,5 그러면 중점좌표라고 하는 건 더해서 2로 나눠준 거니까 3,3이 나와. 그러면 다음에 반지름 길이 구하면 점과 점 사이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워준 루트 8 원의 방식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너희한테 어떤 고정된 두 점을 정해놓고 그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에 관련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너희는 그 멘트를 보자마자 아, 요 모양은 원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놓고 난 다음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 두 개를 구해서 두 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보여주면 되는구나로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능하네? 만약에 요 개념 안 떠오르면 오른쪽 방법을 풀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괜찮죠? 근데 이거는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걸 추천합니다. 이해가? 네. 얘도 이해가? 네. 자, 그래서 얘는 반지름 길이가 루트 플러스니까 넓이는 88이었을 거고. 자, 다음 걸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여기 파트도 생각보다 3학년 2학기스럽게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그래서 너희가 먼저 원의 방정식 나와 있고 일단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서 뭔가 막 함수식을 구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길이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먼저 좀 접근을 해봐야 돼 항상.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세 가지 상황밖에 안 생겨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그 다음에 안 만나거나 요 세 가지 상황밖에 생길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과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첫 번째 방법은 잊어주세요.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은 몰라도 돼. 두 번째 방법으로만 다 풀어. 너희가 원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걸 결정을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풀려고 하면 되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설명 한번 해보자면 내가 교점이라고 하는 건 연립방정식에 해라고 했었을 거야. 너희한테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뭐 직선이 나와 이렇게. 그럼 이 직선하고 원이 어떻게 만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판별식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요 개념을 사용하는 거거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2x 더하기 5를 집어넣어요. 전개해. 넘겨줘서 식을 정리. 판별식 계산.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2차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x값이 2개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0이면 둥근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한 점에서 접해요. d가 음수면 안 만나요. 요 얘기거든. 근데 거의 안 써요. 나중에 원의 방정식 이렇게만 줄 게 아니잖아.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차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더럽게 나와있는 식을 너희가 대입해가지고 판별식을 계산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물론 이 방식을 통해서 풀었을 때 쉽게 풀리는 것들도 간혹 있기는 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 방법이 더 편하긴 한데 잘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은 잊어주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두 번째 방법을 푼다라고 기억해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원의 중심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요것과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야. 반지름.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어. d야. 반지름이 r이야. d와 r을 비교했더니 d가 더 커. 그러면 안 만나지. 죽은 거야? d하고 r을 비교하면 d하고 r을 비교했더니 d가 더 커. 안 만나잖아. 원하고 직선이. 인정? 그래서 이 경우가 되면 안 만난다. 볼 수 있도록. 교점 개수가 빵개다. d와 r이 같아.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것과 반지름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접함. d와 r을 비교했더니 r이 더 커. d와 r을 비교했더니 r이 더 커. 이땐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나중에 뒤쪽에 가서 원의 방정식 배우다 보면 공식 나왔던 거 기억하죠? 공식 유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걸 가지고 증명해요. d하고 r을 가지고 비교하는.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 다 이걸로 풀리니까 너희는 무조건 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여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문제를 보면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야 얘기했고, 직선 방정식이 y는 x 더하기 k야 나왔는데 우리는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직선 방정식 나오면 일반형으로 변형해야 돼요. 원의 중심 좌표 구해주시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그러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해니까 2분해가 되고 0 넣고 0 넣은 것의 절대값 k 절대값 반지름을 루트 2.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돼?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이게 1번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 부등식, 이런 형태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계속 나올 테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선 방정식 파트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내용 때문에 그래. 원의 방정식은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려. 다 진짜.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양변에 루트 1을 곱해주면 절대값 k는 2보다 작음이 되고 2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는 k값 범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이에요. 이게 1번 정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접한다니까 d와 r을 비교했을 때 같아야겠지. 따라서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는 2가 되고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구나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3번 같은 경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산해준 얘하고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d가 더 길어야 안 만나는 거지. d가 더 커야. d가 더 커야 r보다 d가 더 커야 안 만나는 거야. 양면을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는 2보다 크다가 되고 절대값 k가 2보다 크다 만족하는 k가 범위라고 하는 것은 k가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괜찮아? 네. 얘도 괜찮아? 네. 다음부터 가볼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3학년 2학기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게 많다라고 했잖아. 너희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런 문제 있었지. 원 있고 여기 선이 지나가. 반지름을 뭐 5라고 줬대. 반지름 뭐야?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너희한테 뭐라고 줬을까? 2라고 줬대. 그 다음에 현의 길이 구하래. 구할 수 있어 없어? 현이요? 네, 현이요. 현이라고 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근데 3학년 2학기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원이 있고 여기 현이 있는데 내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려주면 요게 2등분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 이게 왜 2등분이 됐냐면 연결하면 반지름 길이여서 똑같아. 얘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 그래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RHS 합동이 된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 할 수 있거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의 중심에서 수선 그으면 무조건 2등분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에 의하여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렸어? 그럼 2등분 된 거예요, 무조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25-4 루트 20. 그럼 요 현의 길이는 2 루트 20이 되는 거지. 이런 형태로. 3학년 2학기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볼게요, 상황을.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1에 있어요. 직선이 지나가요. 반지름은 2루트 2야. 루트 8. 그리고 우리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5분의 4 되고 마이너스 1 넣어주고 1 넣어준 것의 절대값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분자를 계산해준 5가 돼요. 그래서 루트 5가 나와. 결과적으로 여기는 루트 5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8 빼기 5 루트 3. 따라서 이 현의 길이는 2루트 3 되는 거다. 2등분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좀 등장하면 너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3학년 2학기스럽게 접근을 해보라는 거야. 내가 반지름 길이 구하고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느낌으로다가. 다음 페이지. 이것도 비슷해요. 원바깥에 한 점이 있어요. 3,2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대요. 접선. 그때 접점 좌표를 t라고 잡았대. t. 그랬을 때 선분 pt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원의 방정식을 줬어. 원 바깥에 한 점이 있어. 접선을 그렸어. 요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거든 지금. 근데 우리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표준형 변형하면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원의 중심부터 원 바깥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3학기 2학기 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배웠었냐면 원이 나와 있고 접선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해주면 얘가 무조건 90도가 돼요. 이 얘기를 배웠었어. 이거는 증명 못해. 나중에 미적분 쪽 가야 증명할 수 있어. 미적분 2에 가야 또.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도 참고해서 나와 있어요. 증명해놓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이래라고 하고 넘어가요. 결과적으로 여기 접선 나왔으니까 여기 접점이 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얘를 90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고 원의 중심부터 원 바깥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여기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원의 방정식 문제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학기 2학기 거랑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표준형 변형. 일일 넘겨주고 양변의 반의 제곱 더해주시고 양변의 반의 제곱 더해주시고 계산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 y 플러스 1 전체 제곱이고 얘를 간단하게 만드는 건 4가 되고 그래서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있구나 볼 수 있고 그럼 원의 원과 같은 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시면 빼서 제곱하니까 25 빼서 제곱하니까 9 루트 34 반지름 길이는 2 요 길이가 2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34 빼기 4에다가 루트 줄여준 루트 30 나온 거지. 정답은 루트 30이다. 그래서 뭔가 되게 원의 방정식처럼 보이겠지만 3학년 2학기스럽게 조금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내가 얘기하는 그 요구를 너희가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 이 문제도 좀 비슷해요. 뭐랑 비슷하냐? 그 앞에 유형 10번 아폴로니우스의 원, 전 단원, 전 개념 요 개념 있었잖아. 원 있었고 원 바깥한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요 점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만큼을 뺀 게 최소값 반지름 길이만큼 더해준 게 최대값 됐던 거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단지 이 점이었던 애가 직선으로 바뀔 뿐 원이 있고 컨디션이 좋은데? 원이 잘 그려지는데? 직선이 있어. 그래서 너희한테 뭘 물어보냐?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 대한 최대 최소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고. 그럼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요.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 반지름만큼 뺀 게 최소값 되는 거지. 이거보다 더 짧을 수가 없잖아. 반대로 최대값은 반지름만큼 더한 게 최대값 되는 거. 그 얘기예요. 더해보자.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갖고 오고 표준형 변형을 더해서 y제곱 더하기 4y 갖고 오고 상상 넘겨요. 3 양면에 반의 제곱을 더해주니까 1을 더해주고 반의 제곱 더하니까 4가 더해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x-1 전체 제곱에 y 더하기 2 전체 제곱은 얘를 계산해준 8이다. 그러면 중심 좌표가 1,-2에 있고요. 1,-2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2분의 1 넣어주고
앞으로 마이너스 2 넣어준 것의 절대값. 계산하면 여기 6이어서 3루트 2가 되겠네. 그럼 반지름이 3루트 2. 반지름 3루트 2? 뭐라는 거야? D가 3루트 2. 반지름은 2루트 2. 최대값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 길이 더해준 5루트 2. 최소값은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에다 반지름 길이만큼 빼준 루트 2가 되는 거죠. 끝. 간단하죠? 공통 접선의 길이. 그치. 이것도 3학년 2학기 때 했던 거야. 3학년 2학기 1이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 이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이 원의 방정식은 좀 3학년 2학기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3학년 2학기 내용은 좀 심화까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공통 접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통 접선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통 내접선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는 공통 외접선이라는 게 있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망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공통 내접선은 안쪽에서 접한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 요게 공통 내접선이에요. 공통 외접선은 바깥쪽에서 접하는 공통인 접선. 얘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해. 근데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라 하면은 이거 길이 못 구하잖아. 직선인데.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접점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어차피 이거 공통 내접선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구해준 걸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집어넣고 하나 구하는 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너희가 먼저 해줘야 될 건 원의 중심부터 접점을 연결하고 원의 중심부터 접점을 연결해줘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90도 된다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이 90도가 돼. 그리고 너희가 두 번째로 해줘야 될 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줘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줘야 될 작업은 연장선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얘도 직각, 얘도 직각, 얘도 직각이어서 얘도 직각. 직사각형이 돼요. 왼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오른쪽 반지름 길이를 R2,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요 길이가 R2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표현을 하자면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1 더하기 R2 제곱이 될 거야. 따라오죠. 이 길이 구한 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보면서 끝나는 거야. 왜냐면 직사각형이니까. 이해 가는 거 같죠? 어려운가? 반응이 없어. 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좀 얘기를 해봐. 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안 가요. 안 가요?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게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 건데 접점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계산해주고 점과 점 사이 거리 더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얘 반지름의 길이를 R1, 얘 반지름의 길이를 R2야 이야기를 했을 때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면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인 건 알겠어? 네. 그러니까 요 길이가 R2면 요 길이가 R2구나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요 길이가 D고 요 길이가 R1 더하기 R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되잖아. 그다음 루트 씌우면 되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얘가 해결이 되면 요 길이가 이거랑 똑같다. 성질에 의해서 끝나지. 근데 내가 지금 문자로 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볼게요. 원의 방정식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왼쪽 원 반지름이 좀 더 크니까 왼쪽 원 여기다 할까? 아래쪽으로 좀 내려놓고 하자. 원이 두 개 나와 있어요.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0,0, 반지름이 2야. 오른쪽 원은 중심 좌표가 3,-2에 나와. 반지름이 1이야.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볼 거야. 요 길이를. 원의 중심에서 연결. 원의 중심에서 연결. 그러면 수직. 그래서 요거 연결.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돼. 너희 맘이야. 만들어주면 얘가 직사각형이 되지. 근데 반지름 길이가 얘가 2였고 얘가 반지름 길이 1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1이 된다. 볼 수 있고 원의 중심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루트 씌워준 루트 13이래요. 그럼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제곱해서 빼면 13 빼기 9, 4 얘는 2가 되지. 그래서 공통 내접선 길이는 2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해서 조금 헷갈린데 그냥 저런 느낌이구나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있었어. 기억나? 처음 봐? 처음 봐? 그래? 이거 RPM 키면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보여줄게. 요번에는 공통 외접선을 보여줄게요. 공통 외접선. 원의 중심에서 연결하고 접점 연결해주고 그럼 90도.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해줘요. 90도. 그리고 얘를 연결해주면 요 길이를 D라고 잡는. 얘가 R1, 얘가 R2.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하게 선을 그려요. 수직.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요 사각형이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얘가 R1이면 요 길이도 R1이 돼. 요번에는 요 길이가 R2-R1이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거든. 그럼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요 길이 나오니까. 그럼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야. 똑같이 한번 공통 외접선도 한번 구해보자면 중심 좌표가 0,0, 반지름이 2였어. 중심 좌표가 3,-2, 반지름이 1이야.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거야. 접점 연결하면 90도, 접점 연결하면 90도.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준 루트 13.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수선 그려줘요. 얘 반지름이 2였고 얘 반지름이 1이니까 얘가 1이어서 얘가 1이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계산하면 13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12까지.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2 루트 3이구나 까지 정리해서 보는 거죠. 이게 원과 직선에 있을 건데 어디 심한 교재 있을까? A급엔 무조건 있을 거야. 요거. 요건데,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게 민망하다. 아닌데, 있는데. 어떤 교재 있지? 센에 있나? 좀 이따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인 건데 좀 한번 일단 유형별로 문제 좀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할 만한 거 같아? 괜찮아요? 유형별로 한번 풀어보자.